좋으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현입니다. 2025년 1월 17일 금요해설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의 3주차 경마 주간의 시작인 1월 17일 금요 경주입니다. 주로 사항에 대해서 또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편성 구도가 어떻게 되고 경주별로 어떤 마필들이 선전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눈이 온 것도 아니고요, 비가 내린 것도 아니고요, 날씨가 약간 추워진 정도였지 경주로에 딴 거를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뭐 물을 뿌리거나 모래를 교체하거나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부산 금요경주는 1월 첫 주, 1월 둘째 주, 그죠? 직선주로 인코스는 괜찮은데 코너 구간의 인코스를 밟은 말들은 여지없이 능력 부진으로 실격을 당하거나 꼴찌를 하죠. 그러니까는 금주도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면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1월의 첫 주도 그랬고 둘째 주도 그랬는데 셋째 주는 다르게 진행된다라고 제가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월 첫 주, 둘째 주와는 똑같다. 금주 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인코스를 시작하면서 인코스를 밟는 말들은 피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부산 경마, 뭐 서울 경마 주로 대처하는 요령들이 제가 워낙에 또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에 따른 특이사항들은 없습니다. 특이사항들은 없고요. 이제 보시면은 제주가 잠깐만요. 제주 경마가 7개, 그리고 부산 경마가 9개로 진행이 되는데 다들 어렵습니다. 특히 부산 경마는 뭐 최근에 부산 경마가 단 하루도 쉬운 적은 없었죠. 그리고 1월 17일 금요 경마일도 물론 저배당 경주가 몇몇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경주는 혼전으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부산 특유의 중고배당이 나오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경주별로 어떤 마필들이 선전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는 1경주는 제주마 6등급 800m 경주 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짧은 경주 거리이고 뭐 이렇게 인기를 얻는 말들이 여러 두가 있습니다. 6번 천산, 7번 황해, 8번 파도소리, 10번 지구용사 이런 말들도 있는데 신마들도 있고요. 그리고 전적이 있는 말들도 있습니다. 이런 말들 가운데 일단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외곽에 있는 10번 지구용사입니다. 주행검사를 여러 번 치렀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부진해서 주행검사를 치른 게 아니라 2회전에는 출발 불량, 3회전에는 발진 불량. 그러니까 결국은 출발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직전 주행검사 때는 스타트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고 선두권에서 굉장히 여유 있는 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스타트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말들이 고르게 팔리지만은 10번 지구용사가 자질도 좋은 말이고 부족했던 스타트도 충분히 보완을 하고 나오기 때문에 10번 지구용사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1경주입니다. 부산 1경주는 국산 육군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가 3세가 된 말들, 또 뭐 4세 마필들도 출전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마필들이 이제가 3세가 된 말들이고 그런 말들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일 겁니다. 자, 5번 글로벌아이는 데뷔전 3착 직전에 입상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가장 인기를 얻고 2번 크루엘라나 또 7번 최강 트리플, 외곽에 있는 11번 식스이어로 다들 능력은 마찬가지입니다. 걸음이 조금씩 늘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자,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외곽에 있는 11번 식스히어로라는 말입니다. 직전 경주는 압도적으로 꼴등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원인을 따지고 보면은 훈련 때 컨디션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전개상의 문제는 없었거든요. 선행마 바로 외곽에서 자리를 잡고 경주를 진행했는데 경주 종말에 걸으면 아예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죠. 아직 어린 2세 말들이나 3세 말들은 이렇게 한 번씩 기복을 보일 때가 있다고요. 컨디션이 안 좋거나 아니면 아예 의욕이 상실된 걸음을 보일 때도 있는데 하지만 잘 뛰거나 그럴 때는 또 확 달라진 걸음을 보이죠. 11번 식스이어로도 직전 경주를 제외하면은 뭐 2회전 경주 앞서 나가면서 3착도 했고 1300 경주 거리에서 역시 앞서 나가면서 버티는 걸음을 충분히 보였단 말인데 이번에는 발주기는 외곽이지만은 순발력이 좋은 말이 많지 않은 구도여서 선두권 외곽으로 빨리 가세요 하면은 종반까지 끈기가 좋은 걸음을 볼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11번 식스히어로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주 2경주입니다. 제주 2경주는 제주마 6등급 900m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기본 능력이 있는 말들이 많아요. 직전에 잘 뛰었던 말들도 많고요. 8번 한라제페는 이제 직전에 1900m 경주거리에서 입상을 했고요. 5번 대명은 데뷔 전부터 입상을 했고요. 이런 말들도, 팔리는 말들도 조금씩 걸음이 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선전을 기다리는 말은, 잠깐만요. 예, 5번 대명입니다. 데뷔전에서는 순발력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경주를 진행하니까 경주 종반에 끈기가 좋은 걸음을 보였습니다. 근데 주행검사를 그렇게 인상적으로 뛴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데뷔전에서는 모든 게 다 좋아지면서 기본기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의외로 빠른 말이 많지 않은 구도이기 때문에 선두권에서 편하게 경주를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경주거리가 800m에서 900m 많이 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데뷔전보다 더 나은 능력을 보일 수 있고 더 나은 능력을 보이면 충분히 입상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5번 대명의 선전을 기다리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이경주입니다. 부산 이경주는 곡산 육군 14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중고배당을 기대하고 노리는 금일의 첫 번째 승부처로 공략을 합니다. 이번 경주는. 자, 일단은 발주기점에는 이번 캉캉 스텝 직전에 3착 2회전에 입상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시작하면서 이제 일반 유림스카이가 그렇게 빠른 말이 아니기 때문에 캉캉 스텝이 시작하면서 인코스를 밟아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5번 마통령 직전 경주 2세마 데뷔전에서 1300 경주거리에서 입상을 했는데 정말 간신히 입상을 했습니다. 물론 데뷔전부터 잘 뛰었다라는 점은, 입상을 했다라는 점은 높게 평가를 해야 되지만은 능력이 그리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외곽에 있는 7번 승천하는 애, 순발력은 좀 부족해요. 경주 종반의 끈기는 양호한데 계속 나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는 말이긴 합니다. 이런 말들이 배당편의 흐름을 주도를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말은 외곽에 있는 9번 승리찬사라는 말입니다. 주행검사를 뛰고 직전이 데뷔전이었어요. 근데 데뷔전에서는 주행검사 때보다 모든 게 좋아졌습니다. 순발력은 여전히 좀 부족한 모습을 보였는데 경주 종반의 탄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소속주에서는 의도적으로 1400으로 경주거리를 늘려서 출전을 한 겁니다. 또 훈련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니까는 이제 직전 경주보다 좀 더 훈련 강도도 올리고 병합 훈련도 열심히 진행을 하고 걸음을 늘리기 위해서 정말 훈련을 열심히 진행을 했더니 컨디션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캉캉 스텝은 인코스를 가야 되고 5번 마통령은 맨 뒤에 있는 말이고 7번 승천하는 해도 나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뚜렷한 변화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9번 승리찬사 정도가 직전보다 좀 더 뛸 준비도 되어 있고 데뷔전에서도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단 말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데뷔전보다 훨씬 더 나은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번 승리천사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주 3경주입니다. 제주 3경주는 제주마 5등급 900m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도 마필들이 정말 고르게 팔리죠. 안 팔리는 말이 없을 정도로 대부분의 마필들이 조금씩 인기를 얻고 배당판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최저 배당 막권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될 겁니다. 자,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말은 외곽에는 8번 명품 행진이라는 말입니다. 직전 경주로 꼴등을 했어요. 그런데 제주 경마가 참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요. 그러니까는 적극적으로 경주를 진행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와 아니면 탐색으로 일관했을 때 기록이나 능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8번 명품 행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전은 압도적으로 꼴등을 했어요. 그런데 2회전 경주, 3회전 경주 보면은 적극적으로 좀 앞선에서 최선 의지를 보이면서 최선을 다하면은 확 달라진 걸음을 보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준호가 기승을 했고요. 레이팅 조정으로 직전 대비 7.5kg라는 감량 이점도 있고요. 순발력도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직전보다는 훨씬 더 의욕적으로 앞선으로 빨리 경주를 진행하고 타이밍을 잡을 것이기 때문에 8번 명품 행진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3경주입니다. 부산 3경주는 곡산 육군 13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도 배당 막권을 일단 노리는데요. 데뷔전에서는 좀 밋밋했지만은 이전째인 경주 자질이 좋은 모습을 보였던 상하이 썬더 1번 게이트 불안하죠. 외곽에 있는 11번 카우보이맨은
3회전 경주 1400에서 인기를 얻어서 2회전 경주에서 최저 배당 막권 그리고 압도적인 인기 1위 마필로 팔렸는데 3차겠고 직전에는 다시 멀로가 기승해서 압도적인 인기 1위 마필로 팔리고도 6착밖에는 못했어요. 경주 정류상의 문제도 없었고 훈련 때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최근 경주 봐서는 믿지 못한다는 거죠. 12번 동남돌풍도 자질은 있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주행검사를 1분 3초 때 뛰었거든요. 그래서 데뷔전에서도 약간 인기를 얻었고 이전째인 경주에서도 어느 정도는 팔렸는데 아직은 걸음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배당판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번 BK 드림도 마찬가지. 순발력에 비해서 경주 종반의 걸음은 아예 없는 말이고 이런 말들이 팔려서 노려야 되는 말이 바로 4번 골든 스폿이라는 말입니다. 주행검사를 잘 뛴 것도 아니고요. 데뷔전 이전째인 경주를 잘 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는 1300 경주거리 이제 권호찬이 기승을 해서 감량이점이 생겨서 차분하게 중위권 정도에서 경주를 진행했더니 경주 종반의 끈기가 예전보다는 확실하게 좋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직전에 변화를 보였고 이번 경주를 대비한 훈련 때 컨디션을 보니까는 직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4번 게이트 좀 치는 기수이기 때문에 또 주구장창 밀어서 인코스로 들어가 버리면 할 말은 없는데 차분하게 중위권 외곽이나 선두권 외곽 정도에서만 경주를 진행하면은 직전의 편성도 셌고요. 직전보다 더 뛸 준비도 되어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경주 상대들이 그리 센 것도 아니기 때문에 4번 골든 스폿 충분히 입상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4번 골든 스폿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주 사경주입니다. 제주 사경주는 제주마 5등급 1000m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역시 팔려주는 말들은 많죠. 6번 해신도 직전에 입상을 했고 8번 캡틴 전설도 연속 입상을 했고 10번 가온빛도 직전에 3척인데 2회전에 입상을 했고 발주기점이 있는 2번 정우질주도 이제 직전 경주에 비해서 대폭적인 감량이점이 있고 이런 말들이 팔리는데 자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외곽에 있는 10번 가온빛입니다. 출전하는 전체 말들 가운데 순발력이 가장 좋아요. 이번 경주가 곰곰이 따지고 보면 볼수록 빠른 말이 없는 구도입니다. 정우질주도 순발력은 있는 말인데 그리 빠른 말이 아니고요. 6번 해신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8번 캡틴 전설도 앞에는 가는데 스피드가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결국은 10번 가온빛 정도의 순발력이라면 무난하게 선행을 가거나 선두 외곽 전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직전 경주 1번 게이트에서 따라가는 전개로도 끈기가 양호한 걸음을 보였는데 조금 더 앞선에서 빨리 타이밍을 잡으면은 더 나은 능력을 보입니다. 그래서 10번 가온빛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사경주입니다. 부산 사경주는 곡산 호군 13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도 역시 고배당은 아니어도 중배당 정도는 충분히 기대하고 누릴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6번 스위트 범하는 직전 장기간의 공백 후 오랜만에 나와서도 최저배당 막권으로 팔렸어요. 예전에 잘 뛰었단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5척밖에는 못했고 외곽에 있는 12번 캐치 더 드림은 순발력을 보이면서 선두 외곽을 가거나 선행을 가야 돼요. 그런데 직전에는 1400 경주거리에서 그런 전개를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주거리가 늘어나니까는 다시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특징이 없었습니다. 발주기도 외곽이고 인코스에 빠른 말들도 몇 두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래서 이번 경주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8번 앨리스 마린입니다. 전적이 많은 말이고 다 뛴 말이기 때문에 더 나은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최근 실전 모습을 보면은 직전에도 12번 게이트에서 중후미권 외곽으로 무리한 전개를 펼친 이후에도 끈기가 양호한 걸음을 보였고요. 2회전에는 1번 게이트에서 차분하게 참아도 역시 끈기가 양호한 걸음을 보였습니다. 3회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편성을 만나도 차분하게 경주 진행한 이후에 끈기가 양호한 걸음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 블리츠 마린도 공백이 있는데 이런 말들이 초반에 스피드는 있어요. 그런데 경주 종반에 끈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8번 앨리스 마린처럼 일정하게 종반 탄력이 잘 나오는 걸음을 보이고 있는 말들이 외선 진로를 선택해서 취입하면은 또 입상할 수 있는 편성입니다. 그래서 8번 앨리스 마린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주 오경주입니다. 제주 오경주는 제주마 4등급 1000m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제주 메인 승부처는 이제 금요일은 시행하지 않을 예정인데요. 뭐 현장에서 만일 제가 기대했던 말이 컨디션이 좋다면 제주 경마 배팅 강도를 한번 올려보고 싶다. 그러면 이번 경주가 될 겁니다. 자, 일단은 3번 황해비전은 4등급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인기를 얻는 겁니다. 직전에 입상을 했고 대신에 상대적으로 부중은 증가했죠. 유달리도 역시 2회전 경주의 3등급 직전에 다시 4등급으로 내려와서 인기를 얻었는데도 졸전을 펼친 거예요. 6번 마마골드는 2회전 경주 입상 직전에 선행나선 2회 종반 걸음 안 나왔고요. 외곽에는 10번 대륙태자도 이제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인기를 얻는 겁니다. 자, 이런 말들이 팔리는데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말이 바로 8번 수호초라는 말입니다. 이 말도 역시 4등급에서 계속 입상을 하고 있다가 직전 경주는 이제 50이라는 낮은 부중의 2점으로 경주를 실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주 종반의 탄력은 예전만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6번 게이트에서 선두 외곽으로 잘 풀어가다가 직선주로 들어서면서 외곽으로 너무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다시 늦은 추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경주 전개를 매끄럽게 풀어가지는 못했다라는 판단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순발력이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순발력을 바탕으로 선두 외곽으로 빠르게 타이밍을 잡고 경주를 진행하는 말인데 6번 마마골드 정도가 순발력이 있으면은 바로 그 외곽으로 갖다 붙일 수 있을 정도로 빠른 말이 많지 않은 구도예요. 그래서 8번 수호초가 직전에는 3, 4코너에서 돌면서 실수한 부분도 있고 늦은 추격을 했는데 이번에는 선두권 외곽으로 빨리 타이밍을 잡고 경주를 진행하면은 직선주로 해서 끈기가 좋은 걸음도 충분히 보일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8번 수호초를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오경주입니다. 부산 오경주는 국산 5군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도 역시 뭐 배당을 어느 정도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3번 로드트 썬더가 압도적인 인기 1위입니다. 직전에 입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직전에는 인코스가 무거운 날이 아니었고 인코스로 주행하는 게 좋았는데 차분하게 경주 진행한 후에 끈기를 보였어요. 근데 중요한 게 전적이 많이 쌓여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직전에 입상, 2회전에 꼴등, 또 3회전에 입상. 그러니까는 좀 퐁당퐁당 능력을 보이고 있는 말이에요. 경주 전개에 따라서 또 좌우되기도 하고요. 외곽인들 9번 레몬트리는 직전에 입상에 성공을 했고 글로리 강선은 고가의 마필이죠. 근데 능력 발휘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말들이 또 잘 가다듬어지는 시점에서는 더 나은 능력을 보입니다. 일단은 제일 나은 말은 9번 레몬트리입니다. 레몬트리. 직전에 2번 게이트에서 차분하게 경주 진행한 이후에 전개상의 2점으로 우승을 차지했지만은 그때 당시가 2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갓 3세가 된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컨디션도 좋아지고 탄력도 늘어나고 있는데 부담 중량이 4kg 증가했지만은 순발력이 좋은 말이 많지 않은 구도여서 무난하게 선두 외곽으로 경주를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선두권 외곽에서 빨리 타이밍을 잡고 끈기를 보이면은 충분히 입상할 수 있는 편성이에요. 그래서 9번 레몬트리 이 직전처럼 최적 전개는 아니어도 선두 외곽 전개만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컨디션은 훨씬 더 좋아진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 나은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번 레몬트리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주 육경주입니다. 제주 육경주는 제주만 3등급 1110m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일단 6번 한라왕자 연속 입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7번 명성스토리도 역시 연속 입상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두 대의 마필들이 능력이 좋죠. 자, 저배당을 깰 수 있는 도전만은 3번 몬탁입니다. 원래 이 말은 순발력을 바탕으로 앞선으로 빨리 타이밍을 잡아야 돼요. 뭐 취입도 하긴 하는데 취입보다는 앞선에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버티는 게 훨씬 더 나은 능력을 보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10번 직전 경주는 10번 게이트였기 때문에 외곽으로 너무 많이 무리했고 그런 만큼 능력 발휘가 안 된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3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주 전개를 쉽게 풀어가면은 실전에서 훨씬 더 나은 능력을 볼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3번 몬딱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육경주입니다. 부산 육경주는 국산 5군 14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고 역시 중고배당 막권 기대하고 누릴 수 있는 경주입니다. 팔려주는 말들이 많아요. 일단 이번 경주는 1번 서울 드래곤 차분하게 경주 진행한 이후에 끈기가 양호한 걸음을 보이는 말인데
오히려 늦발하는 게 좋아요. 인코스가 무겁기 때문에. 5번 레인보우 로드 선도 외곽 전개의 끈기 보이는 말. 베스트 프라임도 단거리에서 끈기 보였던 말. 더스틴 마린도 직전에 선행라산 이후에 우승을 했던 말이고, 외곽에 있는 12번 원더풀 존스도 순발력을 바탕으로 앞선으로 빠르게 타이밍을 잡고 버티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이 인기를 얻는데, 자, 노리고 있는 말은 2번 퀸즈 플래타입니다. 인코스가 불리하죠. 그런데 뭐냐면은 퀸즈 플래타는 스피드가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스타트를 해서 인코스로 막 밀고 들어가서 인코스를 밟을 염려는 없어요. 그러니까 쭉 밀고 올라가서 중위권, 중후미권 정도에서 경주를 진행하다가 외선으로 쉽을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직전 경주는 김혜선이 기승을 해서도 경주 종반에 끈기가 안 나왔고 이회전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컨디션이 좋아지고 앞에 가는 말들이 좀 무너지는 구도에서는 언제나 경주 종반에 끈기가 양호한 걸음을 보였습니다. 1번 서울 드래곤은 늦게 올라오는 말이죠. 레인보우 로드는 전개가 굉장히 중요하죠. 베스트 프라임은 중거리를 못 뛰죠. 더스틴 마린이나 원더풀 존스는 앞선에서 편하게 경주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선이나 중위권이 꼬일 때 중후미권 외곽 진로를 선택한 이후에 취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이번 퀸즈 플래타가 컨디션도 좋고 앞에 가는 말들이 무너지는 구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입상 도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퀸즈 플래타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실경주입니다. 제주 실경주는 제주마 2등급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1등급에서 내려온 말들이 많아요. 대성대왕, 또 천하왕후, 천하왕후는 2등급에서 좋은 능력을 보이고 있는 말이고요. 해상, 힘천세상 이런 말들도 다 1등급에서 뛰다가 레이팅 조정으로 2등급으로 내려온 겁니다. 자, 이 가운데 능력이 밀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도전 마필드보다 덜 팔리는 말이 7번 힘천세상입니다. 좀 나이가 들어서 1등급으로 올라갔는데도 좀 낮아진 부중의 이점은 있었지만은 계속 가능성은 보여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2등급으로 내려와서 부중이 증가했지만은 상대 마필들도 다 부중이 증가했기 때문에 특별히 불리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의 능력은 다들 비슷한데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덜 팔리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7번 힘찬 세상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7경주입니다. 부산 7경주는 곡산 4군 1800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가 금일 승부에서 가장 중요한 메인 승부처입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올리면은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시고 실제로 제 메인 승부에 워낙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 때문에 늘 감사한 마음이지만은 항상 좀 제대로 적중을 하지 못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워낙에 큰 배당을 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저는 제 스타일대로 고집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제가 메인 승부가 맞지 않는다고 6배, 7배, 9배, 10배 저는 그런 메인 승부는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맞추기 위한 용이지 생색내기 위한 용이지 그게 여러분들께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메인 승부 경주는 늠름하게 거의 종합치 백판 남들이 보지 않는 말 그런 말을 놓고 공략을 합니다. 자,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경주의 형식 보세요. 국산 4군 1800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국산 5군 1800 국산 6군 1700 이런 경주는 어때요? 무조건 터시죠, 무조건. 국산 4군 1800도 마찬가지예요. 이제가 단거리를 벗어난 말들이고 그런 말들이 급격하게 늘어난 장거리 경주를 뛰어야 되는데 제대로 뛸 수 있겠습니까? 못 뛰죠. 그렇기 때문에 팔려주는 말들이나 안 팔리는 말들이나 능력은 정말 비슷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안 팔리는 말이지만은 장거리 경주에 훨씬 더 이번 경주 인기 맛들보다 나은 적응력을 보일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놓고 중고배당 막권을 노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7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공략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부산 8경주입니다. 부산 8경주는 혼합사군 1600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도 일단 중고배당 막권을 기대하고 노리는 경주인데요. 일단 4번 당대스타는 취입도 하는 말이긴 해요. 근데 따라가서 탈리기 그렇게 잘 나오는 게 아니죠. 무조건 선행을 가거나 선두 외곽으로 경주를 진행해야 되죠.
9번 희망 캔디도 직전에 저도 추천해드렸고 기대대로 우승을 했는데 전개도 굉장히 잘 풀렸고 컨디션도 굉장히 좋았고 낮은 부진의 이점도 있었습니다. 상대들은 직전보다 세졌고 부담 중량은 드러났고 그리고 김혜선이 인기만이 그렇게 강한 수상 기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 캔디는 불안하죠. 외곽에는 12번 원더풀 그룹 순발력을 보이면서 무조건 앞선 전개를 펼쳐야 돼요. 근데 발주기는 외곽이고 역시 인코스에 만만치 않은 선행력을 지닌 마필들이 여러 두가 있죠. 그래서 이번 경주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7번 원더풀 비더라는 말입니다. 데뷔전부터 우승을 했는데 저도 추천해드렸고 잘 적중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직전에 다시 오랜만에 입성을 했는데 이제 늦은 나이에 데뷔를 했거든요. 4세. 그러니까 5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7점밖에 안 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줄 걸음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거죠. 직전 대비 감량 이점도 일단 좋고요. 그리고 이 말이 좀 주행 자세가 좀 바깥으로 좀 이렇게 좀 치우치는 내다 외향이라고 그러는데 약간 그런 기운이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훈련을 진행하고 컨디션이 좋아지고 이제 계속 힘이 차오면서 그런 모습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 원더풀 비더 경주거리 늘어나도 이제는 소화할 수 있고 승군 첫 도전 좋아진 경주 조건을 바탕으로 더 나은 능력을 볼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7번 원더풀 비더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구경주입니다. 마지막 경주는 혼합 3군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고요. 당연히 중고배당 노리셔야죠. 예, 상위군 단거리 경주니까. 자, 일단 이번 금화 에미넌트는 완전 물음표죠. 인코스가 또다시 무겁게 진행이 되면은 그냥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시작하면서 코너 돌 때까지 계속 인코스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6번 스카이로우는 차분하게 따라간 이후에 끈기가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특별히 불리한 건 없고요. 디스파이트 윈은 잘 뛰는 말인데 공백기가 있는 말이고요. 외곽에 있는 10번 판타스틱 월드는 차분하게 경로 진행한 이후에 끈기 보이는 말이고요. 이런 말들이 인기를 얻는데 노리고 있는 말은 7번 블랙 스프링입니다. 아직은 모래를 맞으면 안 뛰어요. 따라가는 전개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모래 안 맞을 수 있냐? 네, 안 맞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금화 에미넌트 다음에 순발력이 좋은 말이 7번 블랙 스프링입니다. 이런 말들도 있는데 이런 말들보다는 블랙 스프링이 훨씬 순발력이 좋아요. 그러면은 2번이 쏘면은 그 외곽을 가도 되고요. 유현명이 교묘하게 늦발에서 올라온다? 그러면은 선행을 가서 직선주로 해서 외측 진로를 선택하면 되고요. 어쨌든 단거리 경주에서는 모래 맞지 않는 전개만 진행하면은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7번 블랙 스프링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월 17일 금요 해설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월 3주차 경마 주간의 시작인 1월 17일 금요 경마일입니다. 건승하시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